네, 안녕하세요.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동성케미컬 주주분들. 이 동성케미컬은 각종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. 이번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오면서 이 동성케미컬 또한 상반기 재무제표가 나왔는데요. 오늘 여기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각 사업별 매출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이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 사업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 화학과 이 중장비 부품 및 이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 바이오가 총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, 이 기업은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이 폴리우레탄 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신발이나 뭐 자동차 내장재 등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보니까 이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, 이 동성 케미컬이 속한 부분이 사실 2% 차지하고, 그리고 동성 화인텍 이 포함한 종속 기업 부분이 이 매출 비중이 약 54%로 이 종속 기업들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. 특히 이 동성 화인텍 이 기업은 이제 사업의 경우 이 LNG 운반성용 이 초저온 보냉제를 이제 생산 판매한다고 하는데, 뭐 이외에도 뭐 가정이나 이 산업용 이 단열재도 좀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이 초저온 보냉제 부분인데, 이게 그 LNG 운반선용이라고 합니다. 이 LNG 운반선용이라고 하면 이 최근 이 엄청난 수주로 좀 이슈가 받고 있는 이 조선업에 들어가는 제품이죠. 이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이 HD 한국조선해양과 뭐 하나오션, 뭐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카타르 에너지 측과 이 협상한 LNG 운반선을 이 40척으로 좀 최종 계약을 했는데, 이 동성 화인텍이 이러한 세 개의 기업과 세 개의 기업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이슈로 조금 부각받은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조선 업황이 계속 좋으니까 결국 이 동성 화이텍의 매출 실적이 좀 반영이 되면서 결국 이 동성 케미칼보다 훨씬 더 좀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걸 조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이 동성 케미칼은 이 동성 화이텍의 이 지분을 한 40%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결국 이 동성 화이텍보다 동성 케미칼의 이 시가총액이 더 높지 않을까요? 보시면 일단 동성 케미컬은 약 2044억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일단 좀 봤을 때는 계속 꾸준하게 조금 하락 추세 이후에 횡보하는 구간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지금 2천억 구간에 있는 위치고요. 그리고 동성 화인텍도 일단은 조금 이러한 박스권 구간인데, 이 시가총액 봤을 때는 4,006억입니다. 매출적인 측면에도 일단 동성 케미컬이 더 높은데, 일단 동성 화인텍의 시가총액이 더 높은 이유는 뭘까요? 왜냐면 이게 아무리 좀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좀 이제 조선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이 동성 케미칼보다는 이 동성 화인텍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좀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이제 지금 동성 케미칼의 상승 모멘텀에는 뭐가 있을까요? 최근 상승 모멘텀은 바로 이 스티로폼 대체 생분해 소재 개발인데요. 보시면 일단 이번 해 3월달에 발표를 했는데, 이 동성 케미컬의 이 생분해성 포장재 브랜드 에코비바가 이 스티로폼 대체할 수 있는 이 비드품을 좀 출시가 돼서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돼서 좀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, 이 스티로폼은 이 완충 단열 성능이 뛰어나서 포장용으로 널리 쓰이는데, 이 폐기 후에 좀 분해가 되는데 수백 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. 그때 이제 에코비바 이 비드폼은 이 일정 온도와 이 습도에서 6개월 이내에 90% 이상 좀 생분해가 된다고 합니다. 이 생산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이 스티로폼 대비 70%가량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이 국내 최초 개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러한 이 에코비바 제품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그 3월달 기사였죠. 3월달 기사가 이때 나와서 한 20% 정도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그냥 상승 모멘텀은 작용은 했지만
이게 결국에는 이 상용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매출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일단 상승했던 이후에 다시 원자리로 돌아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.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는데, 일단 이 8월 5일 날 마이너스 한 12%가 좀 떨어졌었습니다. 이때 떨어졌던 이유는 미국이 경기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자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이 공포심으로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빠지고 일본도 빠졌는데요. 그에 대한 영향으로 일단 이렇게 조금 빠졌던 걸로 보이고 있고요. 일단 이후에 동성케미컬은 이 생분해성 포장재 공정기술 개발 시설을 좀 구축한다고 했습니다. 이 생분해성 포장재 공정기술 개발 시설을 좀 구축을 해서 이 메코비와 제품 상용화에 좀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이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생산 과정에서 이 CO2라고 하죠. CO2,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생산이 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 이 나라별로 이 탄소 규제가 점점 이제 좀 강화가 되고 있고, 그에 따라서 이 수출에 대한 규제 부분도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상용화가 충분히 된다면 결국에는 이 부분을 상승 모멘텀으로 조금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따라서 지금 기술적 하트 부분에서는 그래도 하단 부분에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긴 한데, 이 부분은 일단 추가적으로 만약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온다면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, 이 전에 보시면 이게 상한가 거의 아니죠. 상한가는 아닌데 28% 갔다가 올라갔을 때는 거래량이 쭉 올라왔다가 내려올 때는 이제 그냥 거래량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 전에도 이런 상승 모멘텀에서 이 거래량은 충분히 발생했는데, 이 빠질 때는 일단 거래량이 좀 많이 적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일단 이 부분을 봤을 때에는 일단 이 상단부에서 일단 꺾이는 모습이잖아요. 그래서 이때 이 상단부 부분에 이 매물대가 조금 소화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동성 케미컬이 지금 탄소 중립 관련된 이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이 재료가 나온 만큼, 이후에는 조금 이 나라별 아니면 기업별로 이 탄소에 관한 이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충분히 확인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와 함께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. 최근 이 하단부에서는 조금 누가 사나 하고 봤더니, 일단은 금융투자가 좀 근 한 달 동안 샀고요. 투신도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고, 일단 기타 법인도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기관이 이 밑에 부분에서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,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를 조금 긴박하게 합니다. 보면 사자마자 바로 다음날 팔았죠.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은 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. 개인이 조금 밑에서 같이 모아간다는 점이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, 이 부분도 충분히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이후에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